한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광주 전남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올해까지 20cm 이상 더 내리겠고 항공기와 여객선 결항도 잇따랐습니다. 올해 광주 지역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처음으로 10,000명 밑으로 떨어졌고 전남은 겨우 10,0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학령 인구 급감 속에 지역 소멸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내년 치러질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후보를 비롯한 각 당 후보들이 물밑 경쟁에 나선 가운데 조기 대선 결과가 신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미국 캘리포니아에 스프링 캠프를 차리고 본격적인 담금질에 들어갔습니다. 2연패를 위해 선수들은 각오를 다졌고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광주 전남에 10cm 이상 눈이 쌓인 가운데 모레까지 20cm 이상 더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교통사고와 낙상이 속출했고 항공기와 여객선 결항도 잇따랐는데요. 한파까지 이어지고 있어 건강관리와 교통안전에 큰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차된 차량마다 밤새 두텁게 눈이 내려앉았습니다. 시민들은 쌓인 눈을 걷어내며 출근 준비를 서두릅니다. 출근하려고 나왔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눈을 이제 좀 차에 많이 쌓여 있어서 좀 치우고 출근하려고 합니다. 버스 정류장은 일찌감치 나와 기다리는 시민들로 북적입니다. 막힐까봐 조금 걱정하긴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밀리진 않은 것 같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 버스 시간. 오늘 저녁 6시까지 광주와 전남에는 10cm 이상 많은 눈이 쌓였습니다. 기상 악화로 전남 도서 지역을 오가는 여객선 운항이 통제됐고 광주공항과 여수공항에서도 결항이 속출했습니다. 12시 비행기가 있어가지고 한 10시 반에 도착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결항이 갑자기 뜨는 바람에 이제 취소, 다시 또 예약 이걸 반복을 하다가 지금 이제 6시 거 비행기를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태예요. 광주 전남에서는 20여 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되는 등 사건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나주에서 승용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시내버스를 들이받아 한 명이 다쳤고 화순에서는 미끄러진 차량이 하천에 추락했습니다. 이미 많은 눈이 내렸지만 모레 새벽까지 광주와 전남 서부를 중심으로 20cm 이상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까지 내려가며 오늘보다 춥겠고 낮에도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빙판길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분간 강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나 어린이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고 눈은 모레 새벽까지 내린 뒤 그치겠고 매서운 한파도 금요일부터는 서서히 물러나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네, 올해 광주 지역 초등학교 입학하는 학생 수가 처음으로 10,000명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전남은 겨우 10,000명대를 유지했지만 입학생이 한 명도 없는 학교가 30곳이 넘는 등 학령 인구 감소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광주 구도심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이달 말 23명이 졸업하면 재학생은 22명만 남게 됩니다. 새로 입학할 학생은 단 1명뿐입니다. 1학년과 2학년이 합쳐서 그나마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대한 뭔가 협동심이나 협력 또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발휘되도록 그렇게 교육할 것입니다. 올해 광주 초등학교 입학 대상자는 9,969명. 지난 2022년부터 입학생 수가 해마다 1,000여 명씩 감소하면서 올해 처음 10,000명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전체 155개 초등학교 중 입학생이 10명이 안 되는 학교는 9곳, 15명 미만 학교도 8곳에 이릅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오는 2029년 광주의 초등학교 입학 대상자가 7,000여 명 선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단계적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20.4명 이하로 지금 배치하고 있고요. 2023년에는 1학년, 2024년은 1, 2학년, 2028년까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두 20.4명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전남의 초등학교 입학 대상자 수도 지난해보다 1,000여 명 줄어 1,108명에 그쳤습니다.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학교는 본교와 분교 등 모두 32곳에 달합니다.
저출산 여파로 학령 인구가 급감하면서 광주 전남의 지역 소멸 시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KBC 고울입니다. 광주시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전쟁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단을 운영합니다. 지난해 10월 삼성전자 광주 사업장의 생산 물량 재배치에 대응하기 위해 가전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단을 꾸렸던 광주시는 이를 수출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단으로 확대, 수출 산업 전반에 대한 선제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원단은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자동차와 가전 분야 기업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관세 부과와 환율 변동 등에 따른 수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극우 세력의 문화가 학교 담장을 넘어 일부 학생들에게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광주의 한 학교 축제에서 극우 유튜버의 축사가 나오고 5.18 민주운동을 희화화하는 퀴즈 프로그램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광주의 한 고등학교 축제에 등장한 외부 인사의 축사입니다. 해당 인사는 극우 유튜버 배인규 씨로 5.18 항쟁 당시 시민을 폭도로 폄훼하고 역사를 왜곡해왔습니다. 이들 민주화 세력이 폭동을 일으켜왔고 학생운동 관련된 학생들을 잡아들인 거예요. 대법원 판결에서 김대중 모의했던 내란 폭동으로 정의가 끝났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교육청에 배 씨의 등장 배경을 밝히라는 항의 민원이 11건 접수됐습니다. 이 축사 영상은 학생이 유명한 유튜버로 알고 있던 배 씨에게 요청해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5.18을 왜곡하는 극우 인사가 학교 담장을 넘어 들어왔지만 학교 측은 사전에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광주의 다른 고등학교와 중학교 축제에서도 민주화 운동과 독립운동을 깎아내리는 퀴즈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항의 민원 187건이 제기됐고 두 학교는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학생들의 자율적인 어떤 축제나 행사에 대해서 학교 당국이 올바른 가치로서 지도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최근 일부 학생들이 유명 유튜버를 무비판적으로 동경하거나 극단적인 혐오 표현을 쓰면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책을 통해서 학생들하고 좀 토론하고 비판적 사고의식을 갖는 이러한 노력들도 필요할 것 같다. 교육청에서도 좀 주의 깊게 바라보고 종합적인 개선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교육계는 사회 현안에 대해 학생들과 함께 논의하고 고민하는 교육을 통해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추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C 신대입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내년 치러질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각 당의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후보가 몸풀기에 나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물밑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조기 대선 결과가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고심하는 여야 단체장 후보군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대선 출마를 피력한 김영록 전남지사가 몸값을 높여 3선 도전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민주당 주철현 의원이 최근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면서 지방선거 물밑 경쟁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전남 부지사 출신으로 4선 의원인 이계호 의원과 신정훈, 서삼석 두 3선 의원도 유력한 전남지사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광주시장 선거는 강기정 현 시장의 재선 도전이 유력합니다. 광주 다음 통합돌봄과 대자보도시 구축, 복합쇼핑몰 조성 등 공약 사업을 중심으로 성과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광주 유일의 재선 국회의원인 민형배 의원도 시장직 도전이 예상됩니다. 청와대 근무 이력과 광산구청장 재선 경력을 가진 민 의원은 그동안 강 시장의 대항마로 꾸준히 언급돼 왔습니다. 비정치인 행정관료 출신으로 광주시 부시장을 지냈던 문인 북구청장도 광주시장 선거에 뛰어들 것이라는 예측이 많습니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를 두루 거친 행정가로서 정치인 출신 다른 후보군과 구별되는 장점을 가졌다는 평가입니다. 조기 대선 과정이 이재명 대표로의 정권 교체를 위한 어떤 지방선거 입지자들의 어떤 공을 입증하는 과정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장이 열릴 것 같고요.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의 시도당 위원장과 일부 무소속 기초단체장도 시도지사 출마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물밑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조기 대선 결과에 따라 구도는 요동치고 입지자들의 행보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광주 서남권의 교통기본권 확대를 위해 순환도로를 활용한 급행버스 노선이 신설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광주시의회 박필순 의원은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광주시의 미래교통계획이 광천 권역에만 집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열악한 광주 서남권의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효천지구를 중심으로 송정역과 선운지구, 각 산업단지와 첨단지구 등을 잇는 순환버스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디펜딩 챔피언 기아 타이거즈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에 스프링 캠프를 차리고 본격적인 담금질에 들어갔습니다. 올 시즌 13번째 통합 우승과 함께 호랑이 군단 왕조를 재건하겠다는 선수들의 각오가 어느 때보다 비장한데요. 미국 어바인 스프링 캠프 현장을 정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화창한 하늘 아래 선수들의 기합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가볍게 몸을 풀고 피칭도 하면서 컨디션 점검도 해봅니다. 지난달 25일부터 미국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에서 스프링 캠프에 돌입한 기아. 하루 종일 꽉 찬 훈련으로 채우기보다는 선수들이 각자의 속도에 맞춰 몸을 만들 수 있도록 주문했습니다. 부담은 줄이되 책임은 갖도록 하자는 이범호 감독의 뜻입니다. 더 많이 했을 때 더 좋다라는 보장성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해서 더 잘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게 더 좋은 야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자꾸 생기게 만들어주는 게 코칭 스텝이나 감독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난 시즌 12번째 통합 우승을 이룬 기아의 올해 목표는 2연패. 스프링 캠프에 임하는 선수들의 각오도 남다릅니다. 당연히 한국 시리즈 올라가서 또 좋은 모습, 그다음에 마지막에 저희 팀이 웃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가장 큰 목표인 것 같습니다. 에이스 제임스 네일과 함께 선발 원투펀치로 활약할 기아의 새 얼굴 아담 울러도 이미 적응을 마쳤습니다. 첫 불펜 피칭에서 모두 20구를 소화한 올러는 최고 시속 145km를 찍으며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I know, obviously the goal is to win at the end of the day, but I like to look at goals a little smaller. So it's just throw strike one, strike two, strike three, and get to there. So for me, it's just, execute, win game one, get to game two, win game two, and then just kind of keep building from there. 기아는 오늘 17일까지 어바인에서 스프링 캠프를 진행한 뒤 일본 오키나와로 옮겨 실전 감각을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디펜딩 챔피언에서 왕조 재건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호랑이 군단의 구슬땀이 이곳 스프링 캠프 현장을 더욱 빛나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 어바인에서 KBC 정의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신임 전당장을 공개 모집합니다. 원서 접수 기간은 오는 18일까지로 임기는 3년입니다. ACC 전당장은 아시아문화연구 및 콘텐츠 제작, 유통 플랫폼 구축, 조직 운영, 예산 관리 등의 업무를 맡습니다. 문체부는 ACC 재단 사장과 이사장도 새로 임명할 예정입니다. 대한염업조합이 오는 6일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비를 내지 않은 조합원의 투표권을 무더기로 박탈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한염업조합은 최근 이사회를 열어 조합 800여 명 중 2023년도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550여 명의 투표권을 박탈했습니다. 조합원들은 납부 동료나 사전 예고 없이 선거권을 박탈했다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조합 측은 선거권 제약이 처음으로 적용된 2023년 8월 개정 정권에 따른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